사부과학과 복잡계 이론. 복잡계는 수많은 이질적 참가자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 체계를 뜻하는데 가장 좋은 사례 중 하나가 주식시장이다. 개별 투자자들이 실수를 해도 시장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두꺼운 꼬리 현상을 간과한다. 두꺼운 꼬리는 파워 법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주 일어나는 작은 사건과 가끔 일어나는 큰 사건이라는 두 변수의 수학적 관계인 파워 법칙은 매우 흥미롭다. 이 파워 법칙의 존재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좋은 영감을 준다. 복잡계는 이해하기 어려운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즉, 결과의 크기가 동요의 규모에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가끔 작은 동요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큰 동요가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도 한다. 시장을 연구할 때는 전통적인 비례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28장 다각도로 검토하라. 성공 투자를 위한 조직화에 대한 고찰. 더 많이 읽을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곳에 갈 수 있다.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과학자 노먼 존스는 다양한 분야의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합하면 전문가들보다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개인들이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인식하면 투자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 투자뿐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창의력과 투자. 다양성은 많은 자연적 인지 과정의 연료이다. 다양한 생각을 즐기면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29장 허니에서 머니까지 집단의 지혜와 변덕. 똑똑한 개미. 단순한 개별 행동의 집합이 복잡하고 적응성이 뛰어나 똑똑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수수께끼 같은 의사결정 시장. 의사결정 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이유는 1. 이 시장의 참여자들은 자신만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며 시장에 참가한다. 2. 이 시장의 거래자들은 옳은 선택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통찰력이 떨어지는 거래자들에게서 돈을 따는 것이다. 3. 이 시장은 유용한 피드백으로 연속적인 실시간 예측치를 제공한다. 그 결과 의사결정 시장은 여러 거래자들에게서 정보를 수집해 어려운 문제를 개인보다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 가격은 개인들의 자원 배분 결정의 준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에 아주 중요하다. 꿀벌은 춤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지만 가격은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정보 제공 차원을 뛰어넘는 영향을 끼친다. 때때로 투자자들에게 불건전한 모방 행위를 유발하기도 한다. 의사결정 시장은 시간이 한정되고 결과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주식시장과 많이 다르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기업의 펀더멘탈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의사결정 시장에서는 결과와 시장이 서로 독립적이다. 군중의 영리함. 30장 여론 집단의 힘을 문제 해결과 예측에 활용하기. 군중의 정확성. 대중의 광기와 혼란에는 한계가 없고 임계점도 없다. 하지만 최근 사회과학자들은 시장의 정보 취합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두 가지 이유로 군중의 정확성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는 효율적인 시장은 정보의 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 개인이 시장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초과 수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로 정의되며 다른 하나는 집단의 내재된 정보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초 더미에서 반을 찾기. 2001년 중반 엘리릴리는 이런 수요에 부응해 이노센티브를 출범했다. 2006년 현재 이노센티브의 난제에 대한 해답을 공모한 회원사는 거의 40개에 이르고 응모한 과학자는 9만 5천 명에 달했다. 과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지적재산권, 내부 정보 또는 경쟁 정보의 유출과 같은 실질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노센티브는 다양한 건초 더미에서 아이디어의 바늘을 찾아내는 커다란 발전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여론으로 황소의 무게를 재다. 문제와 해답을 1대1로 연결하는 것과는 별개로 개인보다는 집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낫다. 골터는 예상치의 평균은 물론이고 여론에 해당하는 예상치의 중간값을 계산했다. 그는 이 중간값과 실제값과의 차이가 0.8% 이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평균치와의 오차는 0.01% 이내였다.
여론의 잘못된 추정치들이 상쇄되면서 정제된 정보가 만들어진 것이다. 정보 수집은 모든 경우에 집단적인 메커니즘, 정확히 답했을 때의 보상, 집단의 이질성 등이 필요하다. 여론은 미래를 예측하는데도 매우 훌륭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 실제 세계에서는 어떤가? 주식에는 특정한 시간 제약이나 가격 제한이 없다. 그 결과 주식 투자자들은 뇌동매매에 노출되기 쉽다. 즉 집단의 이질성이 침해된다. 시장이 효율적인 이유를 아는 투자자들은 시장이 비효율적인 이유도 간단하게 간파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여론, 즉 집단적 지식을 잘 활용해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 투자자라면 이미 한 발 앞서 나가는 사람이라 하겠다. 31장 두세 개의 꼬리 두꺼운 꼬리와 투자. 빅터 니더호프는 시장을 카지노라고 생각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도박꾼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도박을 연구하면 이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의 접근 방식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거대한 파고가 밀려오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었다. 적절한 위기관리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평균과 중간 못지않게 분포의 꼬리에서 결정되는 일이 많다. 평균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에서 점진적이 아니라 돌발적으로 중산층이 아니라 엄청난 부자들에 의해 세상은 움직인다. 우리는 평균적인 생각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꼬리 이야기. 정규분포는 금융이론의 핵심 개념이다. 1960년대 초반에도 주가 변동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분포 곡선의 꼬리 부분이 정규분포보다 두껍다. 예상치 못한 대형 가격 변동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는 뜻이다. 특히 두꺼운 꼬리 부분에 주목하면 극단적인 가격 변동이 정규분포보다 훨씬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 특히 레버리지를 이용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많은 자잘한 사건과 드물지만 엄청난 사건이라는 패턴이 자산 가격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자기조직 임계 현상이라 한다. 자기조직에서는 리더십 없이 개별 행위 주체 투자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낸다. 임계 상황이란 작은 변동이 다양한 유형의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태이다. 자기조직 임계 현상은 지진, 멸종, 교통체증 등에서 볼 수 있다. 군집 행동은 많은 투자자가 자신의 지식과는 무관하게 남의 행동을 보고 똑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정보의 홍수도 자기조직 임계 현상의 좋은 사례로 군집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두꺼운 꼬리가 투자자들에게 의미하는 것. 원인과 결과에 대한 사고. 자기조직 임계 현상에서는 결과의 크기가 변동의 크기에 선형으로 비례하지 않는다. 위험과 보상 주식시장과 같은 자기조직 임계 시스템에서는 보상이 위험에 선형적으로 비례하지 않는다. 포트폴리오 구성 통계 기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위험 경험과 노출의 차이를 과소평가하기 쉽다. 헤지펀드 업계의 참담한 실패는 대부분 두꺼운 꼬리에서 발생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런 사건들을 감안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잠재적 돌발 사건, 즉 두꺼운 꼬리에서 벌어질 사건에 어느 정도 가중치를 줄 수 있다. 32장 두꺼운 꼬리의 비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설에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 베르누이의 도전. 유명 수학자 가문의 니콜라스 베르누이 1세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기해서 기존 확률 이론의 도전장을 냈기 때문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설이라고 불린다. 이 역설에 의해 투자자들은 구체적인 아이디어 두 가지를 재조명할 수 있다. 1. 주식시장의 실제 수익률 분포는 표준화된 금융이론의 가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2. 성장주의 가치를 평가할 때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무엇이 정상인가? 인간이 만든 주식시장을 포함해 자연계의 많은 현상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수많은 자연계 시스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더 작은 조각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크기가 다른 조직들의 모양이 닮았다. 이렇게 반복되는 시스템을 프랙텔이라고 부른다. 정규분포와는 달리 프랙텔 시스템에서는 평균이라는 통계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시장 같은 프랙텔 시스템에 정규분포 통계 기법을 적용하면 매우 위험하다. 정규분포와 프랙텔 시스템은 확률과 보상면에서 전혀 다르다. 프랙텔 시스템에서는
정규분포의 외곽, 즉 두꺼운 꼬리에서 발생하는 초대형 희귀 사건이 존재한다. 1987년에 일어난 주가 대폭락 사건이 대표적 사례이다. 당시 주가는 하루에 20% 이상 급락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너무나 희박해서 사실상 제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손실액은 자그마치 2조 달러가 넘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게임에서는 확률 번수의 근거에 계산하면 결과는 파워 법칙을 따른다. 소형 사건 다수와 초대형 사건 소수의 조합이 프랙텔 시스템의 특징이다. 이 게임을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평균 상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설과 성장주 투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설은 성장주의 가치 평가에도 중요한 통찰을 준다. 어떤 기업이 대박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이 낮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예상치 않은 사건 사고, 즉 두꺼운 꼬리 부분에서 벌어질 대형 사고의 성과가 이전보다 더 커졌다는 것이다. 두꺼운 꼬리의 비밀. 희귀한 대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투자의 최대 과제이다. 불행하게도 기존 금융이론에서는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다. 33장 도어맨의 망상, 남의 말에 의존하면 투자 위험이 커지는 이유. 뉴턴을 넘어서. 뉴턴의 세계에서 기본 원리는 환원주의이다. 그러나 환원주의는 한계가 있다. 투자자와 경영자들은 개별적인 부분에 너무나 많은 주의를 기울이므로 시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시장 전망에 오류가 발생하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가치를 파괴하게 된다. 분류 시스템 복잡계는 몇 가지 핵심적 특성과 메커니즘이 있다. 집합. 적응 결정 규칙들은 최적화의 원칙에 따라 경쟁하다 가장 효율적인 것만 생존한다. 비선형성. 피드백 과정 결과를 증폭할 수도 축소할 수도 있다. 복잡계처럼 작동하는 주식시장. 주식시장을 복잡계로 보는 투자자들은 두 가지 인식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1. 모든 결과에 대해 원인을 계속 탐색하는 행위이다. 작은 변화들이 큰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임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복잡계의 전형적 특성이다. 따라서 원인과 결과가 언제나 쉽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2. 시장 자체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개별 정보에 집착하려는 행동이다. 얻은 정보를 활용하기. 투자자들과 경영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보다는 공시자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이런 편향이 도어맨의 망상의 핵심이다. 투자자와 경영자들은 공시자료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시장을 이해하려면 시장이 복잡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투자자의 의견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 34장 라플라스의 악마를 찾아서 시장에서 인과관계의 역할. 사람들은 원인을 모르는 사건이 일어나면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어서 엉터리 지식이라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불확실한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판단이라는 행위를 한다. 구성원들이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대한 연결 시스템에서는 표준적 사고방식이 설 자리가 없다. 진화의 산물. 신경과학자인 마이클 가자나가가 해석기라고. 명명한 좌뇌 조직은 일련의 사건을 그럴듯한 스토리로 엮으려 한다. 환자가 실제로는 행동의 원인을 전혀 모르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려 한다. 심지어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투자자들은 왜 그렇게 인과관계를 중시할까? 실수를 예방하려면 설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밝히려고 집착하면 인과관계를 잘못 찾아내거나 엉터리 설명을 만들어낼 위험이 크다. 라플라스의 악마. 오늘날 철학자와 과학자는 이 전지전능한 존재를 라플라스의 악마라 부른다. 복잡계는 개별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작동된다. 임계성은 비선형적이라는 의미이다. 모래성에 비유하면 잘 알 수 있다. 평평한 바닥에 모래를 붓는다고 상상해보자. 처음에는 모래 입자가 기본적인 물리 법칙에 따라 쌓일 뿐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높이로 쌓이고 기울기가 생기면 자기 조직 임계 현상에 돌입한다. 모래를 약간만 더해도 크고 작은 무너짐이 발생할 수 있다. 무너짐의 크기는 마지막에 더해진 모래의 양과 비례할 이유가 없다. 투자에 이 비유를 적용하자면
모래 입자를 정보로 바꾸면 된다. 작은 정보는 대체로 시장을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때는 작은 정보로도 시장이 요동친다. 35장 파워법칙과 투자. 하버드대 언어학자인 조지 지프의 법칙이라는 이 원리는 파워법칙의 한 예이다. 파워법칙을 알면 왜 투자에 도움이 될까? 1. 위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금융이론은 대체로 수익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파워법칙에서는 이론보다 드물지만 큰 규모의 변동이 발생한다. 이 같은 두꺼운 꼬리 현상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2. 자기 조직 시스템에 어떤 규칙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파워 법칙으로 미래를 구조적으로 예측할 수는 있다. 더욱 많은 것들이 변한다. 지프의 법칙을 변형해서 파워 법칙을 쉽게 유도할 수 있었다. 자기 조직 임계 현상은 이론 물리학자인 백에 의해 유명해진 이론이다. 파워를 잡아라. 파워 법칙은 여러 면에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1. 엑스텔이 발견한 기업 규모에 대한 것이다. 인터넷을 이해할 때도 파워 법칙이 유용하다. 예리한 투자자라면 파워 법칙에 대한 남다른 직관으로 투자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36장 숫자의 피라미드. 기업 크기, 성장률, 그리고 가치. 성장은 중요하다. 기업은 이익 증대를 통해 주주 가치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기업의 핵심 사업이 성숙 단계에 도달하면 성장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개발은 만만치 않은 위험이 따른다. 여러 해에 걸쳐 평균 이상의 주주 수익률 증가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은 대략 10개 중 하나에 불과하다.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수년간 계속 높은 이익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투자자들은 세 가지 이유로 파워 법칙의 분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기업은 생물종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생태적 지위가 있다. 현재의 지위를 고려하면 기업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통찰을 갖게 될 것이다. 2. 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성장률 변동이 더 적다는 것이 강력한 증거들이 있다. 대기업은 종종 성장률이 정체되므로 투자자들의 기대 수준이 하향 조정되고 주가는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3. 성장의 패턴을 이해하는 투자자라면 지나친 기대감이 초래하는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적 지위를 찾아라. 기업 규모의 성장률 분포를 연구함으로써 다음 4가지 특징이 밝혀졌다. 1. 기업 규모 분포는 파워 법칙의 특별한 예인. 지프의 법칙을 따른다. 초대형 기업에 대한 소기업의 비율은 미래에도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2.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의 분산은 줄어든다. 3. 대기업은 성장률이 종종 정체된다. 4. 산업 대부분은 동일한 라이프 사이클을 따른다. 대기업들은 성숙 단계인 경우가 많다. 진실은 모든 기업이 언제까지나 고속 성장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과거에서 도출한 전망. 경제와 시장이 변화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장과 기업 규모의 분포는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해 기업의 성장을 추정해야 한다. 대기업이라면 더욱 그렇다. 37장 투자심리가 뒤바뀐 이야기. 시장 등락 탐색하기. 기술주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까닭 중 하나는 파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맹신이다. 허시퍼피와 다우에게. 허시퍼피는 따분해 보이고 크레이프 깔창을 댄 스웨이드 신발인데 1994년에는 3만 켤레 정도 팔렸다. 한때 인기를 누렸지만 생산 중단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맨하탄 시내에서 갑자기 유행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1995년에는 43만 켤레가 1996년에는 170만 켤레로 늘었다. 허시퍼피는 그저 그런 신발에서 멋쟁이라면 꼭 신어야만 하는 신발로 변신했다. 이 이야기는 주식시장에 어떤 도움이 될까? 둘 다 감성이 성과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이다. 허시퍼피의 인기를 만들어낸 메커니즘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극단적 낙관론과 극단적 비관론 사이를 왕복하게 하는 바로 이 감성이다. 생물학적 비유가 기업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서 민감성이나 전염성은 허용 임계점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남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가치 기준을 정한다.
작은 세상 효과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다. 작은 세상 모형의 근간을 이루는 한 가지는 무리짓기, 즉 하나의 교점에서 다른 교점으로 연결되는 정도이다. 현대의 저렴한 통신 수단 덕분에 사회적 집단의 생각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무리 사이를 관통한다. 게다가 대중매체가 이러한 연결성을 더욱 강화한다. 감정에 휘둘리는 일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현대라고 해서 예방할 수도 없다. 상당히 임의적이고 지배적 심리에 따라 가치 요소를 평가하는 기준이 큰 편차를 보인다는 약점이 있다. 투자자들은 극단적 정서는 결국 지나간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의 견해를 유지하라. 채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할인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한 자릿수 중후반대의 명목, 수익률을 기대해야 한다. 38장 성공적인 주주가 되는 길 투자 수익에서 자기 친화성 찾기. 물리학자인 리처드 테일러는 폴락의 그림에 담긴 미학적 매력을 이해하기 위해 수학적 세계에 의존한다. 그는 폴락의 그림이 무질서해 보이지만 기분 좋게도 프랙텔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프랙텔이란 각 부분으로 나뉘어진 것이 전체의 축소된 모양을 보여주는 기하학적 패턴을 말한다. 프랙텔은 자연계 도처에 있고 나무와 구름, 해안선은 일부 사례일 뿐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시각적으로 친근하다. 프랙텔이 자연에 흔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종종 자기 조직 시스템과 결부한다. 성공적인 주주가 되는 길. 1. 수익성이 나쁜 이유를 고민하라. 초창기 기업은 투자가 활발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쁠지 모르지만 경제적 미래는 밝을 수 있다. 현재 수익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전망이 밝지 않다고 착각할 수 있다. 회사는 경쟁적 우위를 갖기 힘든 신산업에 투자하기도 한다. 2. 예상치 못한 실적 변화를 찾아라. 투자자들이 실적 변화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3. 수익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판단하라. 경쟁 과정에서 초과 수익이 사라지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는 것은 필수다. 우량 기업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4. 전략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전략은 일반적으로 제품 차별화나 생산의 절감을 통해 회사를 특별한 위치에 세우는 것이다. 가장 형편없는 산업에도 가치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존재하고 가장 잘 나가는 산업에도 가치를 파괴하는 회사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5. 임원이 어디에서 근무하는가?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가치를 파괴하는 인사가 있었는지 임원을 현명하게 배치하는지 판단해야 한다.